이건 2차 출장 끝에 남편이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와서 무심코 양복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 화장실로 가는데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주름 방지를 위해 옷걸이에 양복을 걸었는데 바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그 종이의 독특한 색깔 때문에 눈에 띄었고 속을 들여다보니 완성된 이혼 서류가 아닐까 하는 직감이 들었다.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되는구나. 내 안에 불이 붙은 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대로 할게. 내 이름은 셀리야. 나는 30살이고 현재는 가사일을 하는 주부이고 내 직업은 20대를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결혼 출산 참으로 인생을 바꾸는 의미 있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정신없는 시간이었지만 확실히 행복했던 시간. 집 밖에서 남편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요리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바쁜데도 집안일이 나를 기다린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매우 성취감을 느낀다. 우리 가족은 직장에서 만난 남편 게이브와 딸 해너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니까 이해한 것 같다. 서로 잘나는 남편의 높은 직업 윤리를 항상 존경해 왔습니다. 우리 딸은 3년 전에 태어나 작년에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고 빨리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숨쉴 공간이 있어 호들갑 떨지 않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내 일이 아닌데 내 요리 수업이 꽤 인기가 있어. 나는 항상 요리를 잘했어. 기본적인 가정 요리부터 외국 요리까지 다 공부하고 있어. 최근에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수업이 꽉 찼어. 주 2회 수업이었는데 지금은 주 4회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더 바빠진 건 사실이지만 집안일이나 육아도 소홀히 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남편과 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항상 가족을 우선시한다고 믿습니다. 둘의 균형을 잘 맞추었다는 신념이 성취감을 주는데 남편이 요리 수업을 시작했을 때 기분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반응이 미지근하고 표정이 엘리트인가 의심스럽더군요. 사업가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미래는 불확실해요.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여가 시간을 갖는 것이 항상 더 낫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었지만 제 감정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아직 연락이 안 되네요. 아직도 그 요리 수업을 해야 하나요? 내 수입이 만족스럽지 않나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수입에 만족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여러 번 설명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몇 번이나 논의해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평행을 유지했고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변화는 사소한 방아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당신은 내 아내니까 항상 멋있게 지내줬으면 좋겠다고 결혼 초에 남편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말 중 하나였죠. 나는 매일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무 계획이 없어도 좋은 아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최신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매주 잡지를 사곤 했는데 생활이 바빠지면서 화장도 최소한으로 하게 됐어요. 특히 첫 몇 달 동안은요. 딸이 태어난 지 몇 년이 지나도 그럴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를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면이 거의 부족했습니다. 피로와 잠 부족으로 예전과 달라진 외모가 문제였나 봐요. 남편이 가장 이해하지만 육아는 힘들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남편이 얼굴을 찡그린 채 조용히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나 요즘은 더 컸는지 집에 있어도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서 혼자도 우울했는데 남편도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것 같아서 사기 결혼처럼 얼마나 변했는지. 그러다가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딸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던 참에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한나, 엄마 오랜만이다. 나를 부르신 분은 같은 동네에 사는 우리 가족과 가장 가까운 엄마 친구였다. 일이 더 바빠서 친해져서 최근에는 상호작용이 제한됐어. 가끔 워트세프에서 채팅을 해서 다소 그리운 느낌이 들었어. 좋은 아침이야. 그래, 우리가 여기 온 이후로 이런 채팅을 한 건 오랜만이야. 어때? 집에 가기 전에 차를 마시며 흔쾌히 동의하고 일찍 문을 연 카페로 향했습니다. 요즘 잘 지내셨나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소식으로 대화가 쉽게 흘러가서 오랜만에 아이들에게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눈 건 정말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그녀가 꺼낸 화제로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젯밤에 당신 남편은 어디 있었나요? 나는 어제 저녁부터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질문에 의아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왜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가 이상한 질문입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다른 질문으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 후에 엄마 친구가 그녀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젯밤 역 앞에서 친구와 미팅이 있어서 일찍 도착했다. 지정된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이웃인 남편을 보고 인사할 생각이었지만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며 팔짱을 끼고 걷기 시작했다. 나로 보이던 여자가 저 멀리 사라지면서 틀림없이 남편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었는데 그 여자는 조금 떨어져 있었고 키와 패션도 예전에 나와 닮아서 착각한 것 같았다. 사실 어젯밤에 남편도 뭔가 이상해서 집에 늦게 들어와서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는데 남편이 술을 거의 안 마셔서인지 이번에는 업무상 꼭 필요한 일이었나 그런 생각으로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하지만 친구가 저에게 한 말을 생각하면 이별 후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럽습니다.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오세요. 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긴장을 풀고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거실로 오십시오.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딸은 이미 오랫동안 잠자리에 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어젯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친구가 남편에게 말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왜 그렇게 늦게 왔는지 남편은 분명히 불쾌한 태도를 보이는 내 급한 질문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단지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대놓고 부인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의 고함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습니다. 왜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습니까? 그래도 나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식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나를 배신했다는 깨달음이 정말 충격적이었다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를 압도했고 나는 왜 울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이 깨어나 눈을 비비며 와서 내가 우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아버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눈에 띄게 화가 났나 보자마자 아빠가 나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생각했나 봐. 엄마한테 못되게 굴지 마. 엄마한테 못되게 구는 아빠가 싫어 떨어져 있어. 딸이 울면서 매달렸어. 남편이 나에게 차갑게 대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우리 딸을 좋아해서 그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딸을 위로하고 그녀를 침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태 나는 그에게 약간의 지원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이 사건 이후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아무리 격려해 주려고 해도 아버지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편과 대면한 지 2달 만에 그것에 대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딸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은 여전히 불명확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이틀 후에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의 가방과 그의 개인 방에 청취장치를 심었고 충분히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딸이 싫어해서인지 확인됐고 다른 여자와의 만남의 빈도도 늘어났고 불륜 상대는 그의 사무실 동료로 밝혀졌고 놀랍게도 그녀는 10살짜리 후배 녹음에 나와 있었다. 근무 시간에 호텔에 가고 출장을 사칭하여 회사 비용으로 여행도 갔으나 오디오만으로는 약해서 증거로 좀 더 확실한 걸 찾아봤는데 남편이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면서 자취를 잘 감춘 것 같았어요. 여행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양복을 벗어 소파에 던졌고 저는 소파에 무심코 남겨둔 양복을 걸어 두려고 갔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던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완성된 이혼 서류였으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불이 붙은 순간 남편이 반성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려 했으나 미안합니다. 다시는 하지 말자. 그런 말은 하고 싶었지만 이혼할 생각이라면 너무 관대한 것 같아서 참을 필요가 없지. 남편을 철저하게 코너링하기로 다짐했어요. 완성된 이혼 서류를 챙겨서 남편이 없는 것 같던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없어졌다는 걸 알았더니 또 출장이 있다고 하고 출근했는데 이미 녹음을 통해 거짓말이었다는 걸 확인했고 이번이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였다고 계획을 세웠다. 행동 2일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뭔가 꺼진 걸 느꼈나 봐요.
집 비우고 완전히 비워서 혼란스러워 남편이 급하게 전화했어. 야, 집 무슨 일이야? 집아, 왜 급해? 난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혼 신청해. 씨 대답에 남편의 생각이 온 것 같아 멈춰요. 믿을 수 없으면 서류를 제대로 제출했어요. 시청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남편이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무시하고 하고 싶은 말은 했으니 더 이상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얘기를 하려고 남편이 바로 시청으로 갔나 봐요. 이혼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연히 만족하지 못했어요. 5번째 전화에도 계속 전화했어요. 이대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시간에 얘기하자고요. 내 제안에 남편이 어떤 장소에 왔다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함께 살았던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다가가자 그곳에서 나와 그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아빠와 엄마가 여기에 계시는지 그는 당황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을 땐 아주 여유롭게 보였나 봐요. 딸을 데려다주고 데려가는 사이에 평소에 작성한 이혼 서류를 본 순간부터 계획을 세웠고 이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설명했어요. 상황을 부모님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았어요. 저도 요리 수업을 며칠 쉬기로 했고 남편을 따라다니며 불륜 증거를 수집한 뒤 영상 증거 녹음과 이혼 서류를 가지고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을 알고 사과한 후 그들은 나의 편이 되었다. 다음으로 가구와 가전제품을 신속하게 운반하기 위해 이사업체를 마련했다. 이것도 남편이 없는 동안에 행해진 일이었다. 그 사람은 불륜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사실 제가 바람을 피웠지만 당신도 잘못이 있어요. 당신은 매력을 잃었고 나는 이 시점에서도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집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그게 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주장을 주장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장인어른이 녹음을 틀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없애고 가능한 한 빨리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싸구려 가구도 누가 내 아내를 돌볼 수 없나요? 남편과 불륜 파트너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불편한 표정으로 묵묵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은 필요 없다고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오디오가 끝난 뒤에도 시아버지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고 가구는 시댁에서 아들한테도 그 정도까지 물려준 가구라 당연히 시아버지가 화를 냈다. 남편에게 영혼처럼 느껴졌을 강의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남편은 한동안 시아버지가 피곤해 보이자 말을 잇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은 이혼하는 날을 노려보았다. 우리 딸의 수입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맞설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나에게 공격적이었다. 한없이 이기적인 남편에게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증명하는가? 나는 준비한 통장을 건네주고 왜 이렇게 많은지 속내를 보여주었다. 균형에 충격을 받은 남편은 현실의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요리교실 운영 외에 남편보다 몇 배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처음에는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참고가 된 요리책도 출간해 입소문을 탔다. 인기도서이자 베스트셀러라는 평판과 요리 수업 외 추가 수입까지 남편의 수입을 어느새 넘어섰고 이것이 남편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은 고소득을 자랑으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수입을 우리 딸과 저축을 나에게 할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 돌아오지 않고 남편은 어이가 없어서 시부모님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남겨두고 집을 나갔다. 그 후 나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다시 전남편 근처로 이사했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이 떠난 전남편이 부모님에게 그를 다시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집이나 직업도 없이 버림받았고 전남편은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불륜 기록과 사진을 익명으로 회사에 보냈습니다. 근무 시간 중 호텔로의 이동과 회사 비용의 남용이 H 고위층에게 공개되어 자연스럽게 불륜 상대가 해고당했습니다. 해고 후 같은 운명 불륜 상대는 열띤 논쟁 끝에 그와 격렬하게 헤어졌다. 전 남편은 집과 가족을 잃고 혼자 방황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라 그의 현재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더 이상 내 걱정은 거짓말이고 비밀은 불행으로 이어질 뿐이고 필연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반성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올봄에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됐습니다. 아이는 정말 착하고 정직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